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보다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제 인생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바라시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셨죠.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 남편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수가 된 저는 더 많은 꿈을 펼치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며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간 몸이 피로했던 저는 남편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를 조성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꽤 많은 와인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술을 잘 못하던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시게 된 거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저에게 와인잔을 건넸는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의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간 아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집안의 경사라며 저에게 축하한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 고민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했었어요.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자 시모는 인생이 원래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네가 교수인 것보다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원하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도록 해라. 내 아들이 능력이 됐는데 너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나는 네가 교수인 것만도 자랑스럽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니? 비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내가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제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죠. 어느새 저도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툰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모성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꿈꿔왔던 삶은 아이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큰 걸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는지 기저귀가 방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차라리 제가 빨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트렁크를 열고 기저귀가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시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싫다고 난리를 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엄마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바랄 게 없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둘째는 정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는 제가 싫으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이를 하나만 가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원래 둘은 나이야 훨씬 더 키우기가 수월한 거라고.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사람 몰래 구멍 뚫어서 임신 계획 세운 것도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알아요? 이 사실 알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저 사람도 둘째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둘째 바라면 셋째가 보고 싶다고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평생 육아만 하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낳은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그 한을 저 사람한테 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네가 외롭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나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너는 그렇지 않잖아. 엄마 말대로 손주 하나만 더 가지는 걸로 하자. 이번에도 피임 물건을 몰래 뚫어놓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신을 했던 게 그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임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이 훨씬 더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비밀로 한 건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게 될까봐 그런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다. 내 말 들어서 지금 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 남들은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한 번에 임신했으면 그것도 축복인 거야. 어차피 전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지나간 과거고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둘째 계획이나 세우도록 하자. 하나만 낳으면 후회한다니까.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연년생으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 생각으로 밀어붙인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배우자 아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 버렸는데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연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직접 찾아와야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 너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일을 꾸몄다는 거에 지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 품 안에 안겨있는 채유리가 존재했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 덕분에 채유리가 제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걸 잃게 되었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신의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요. 제가 그이랑 결혼하려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그이만 행복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이한테 시켜서 저를 임신하게 만든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건 줄 알았지.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조작해서 아이를 가지게끔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지금 제유리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단 어머님과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둘째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시려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을 멀리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이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울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재워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도 열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면서 대들어? 교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어 펼쳐 보셨어요. 한참 동안 뚫어지게 카드 내역서를 쳐다보신 시모는 저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왜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한 게 있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막힘없이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압봉 3,000원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친정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하나 사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청구서를 돌돌 마시더니 돈도 못 버는 게 씀씀이만 해프다고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 지압봉을 사줬다고 청구서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시모의 순간적인 행동에 그대로 당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한 곳에 3,000원을 지출했으니 2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제 양뺨을 또다시 청구서로 올려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왜 뺨을 3대나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유를 몰라 분노한 표정으로 저도 청구서를 빼앗아 똑같이 3대를 대갚아주자 넋나간 듯 휘청거리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치시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어 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시모는 오늘 끝장 볼 줄 알라며 양팔에 옷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달려드시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사람은 저희 엄마였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2 눈으로 보게 되신 엄마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린 뒤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던 엄마가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해 버리셨어요. 시모는 분노한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모가 제 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뒤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제 딸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성하시고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저한테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뺨을 3대나 올려 붙여요? 제가 가지고 온 처짐이 뭔 줄 아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서 싸온 음식들이라고요. 사돈은 내 딸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식만 가지라고 했지. 막상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겠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희선아, 짐 싸라.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김서방 튀어오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시모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대충 듣게 된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부모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서로 가족이 됐으면 한쪽 의견에 치우치는 게 아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잘 했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하라고? 내 딸이 벌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네 얼굴에 뺨을 3대나 올려치는 걸 사돈이 목격했어도 좋게 해결했을 것 같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 사돈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내 딸을 내려치려 했다는 거야.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자네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내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제품을 뚫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 그것도 사돈이 계획한 거라며? 이럴 거였으면 내 딸과 왜 결혼한 거야? 자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하자니까요. 저도 정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선희도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사위 노릇 못 해먹겠네요.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니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제가 맞을 짓을 했다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깨버린 뒤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앞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남편이 저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사로 일하다가 모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저를 초빙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었죠. 시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저를 통제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은 어느새 2년이 흘러버렸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로 잊고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가 울상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놈은 뭐가 문제인지 데려오는 여자들은 죄다 물건이었지 뭐냐. 맨날 여자한테 돈만 털리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물려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너를 몰라봤나 몰라.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구나. 더군다나 너희 시아버지였던 그 양반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게 되고 너와 좋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내 손자는 잘 지내고 있고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더니 이번에도 연락 없이 오셨네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삶을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봉 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멍청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희선아,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 많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라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안이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우리 아빠가 공장 부도나고 나도 지금 만나던 여자한테 물려서 돈 다 털리고 지금 길에 나앉을 판이야.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 아,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설치는 거실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안마 의자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뭐? 저 안마 의자가 3천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무슨 안마 의자를 3천만 원이나 주고 산대? 너 돈이 꽤 많나 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는 거니? 제가 그때 지하봉 3,000원짜리 사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금 들여서 저희 부모님 해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이제 본래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집안이 망한 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구걸하는 건데? 우리 서로 남남 아냐? 시모는 3천만 원짜리 안마 의자 살 돈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냐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려 하자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자식 보려고 온 건데 왜 막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바탕 난리 나자 거실로 나오신 엄마가 시모와 남편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주방에서 다듬던 팔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과 시모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셨어요. 엄마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대파로 양뺨을 올려치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자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사전 차단을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괜히 또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2년 뒤에 찾아와선 저와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를 부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던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 제 속이 후련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제 삶에 관여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인천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은 인연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들려드려요. 저희 집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등교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조차도 환경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늘 있었죠. 이렇게 오래 갈 것 같던 행복도 잠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어요. 사춘기 시절이라 앞날이 깜깜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급격히 집이 망했거든요. 집에는 빨간 딱지에 아버지는 일단 빚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신세고 외동딸인 저를 키우기 위해 주부로 평생을 사신 엄마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죠. 항상 깔끔하고 요리 실력이 뛰어났던 엄마이기에 남의 집 파출부를 하며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저를 학교 보내고 나면 우유 배달도 하시고 저녁엔 식당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으셨죠. 그렇게 해서 가난했지만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20살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양어선을 타고 빚을 갚아 나가시고 계셨죠. 엄마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채무의 이행은 저에게 떨어졌어요. 빚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엄마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남은 빚을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날 창창한 저에게 빚을 상속해준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져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네요. 엄마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준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항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하루빨리 남의 집 파출부를 그만두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을 하여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발을 내딛었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녹록치가 않더군요. 엄마는 제가 시집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파출부 일을 나가셨습니다. 있는 집 사모님으로 살다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남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금융업계였기 때문에 직업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안정적인 직장, 더불어 직장 사람들도 너무 좋았죠. 그 덕이었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바쁜 저는 결혼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벌어 빚을 갚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빚을 갚는 것과 친정이 보탬이 되는 것이 남편에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연애만 하자고 했네요. 처음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연애만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괜찮겠다 싶었던 사람이기에 너무 고민이 됐지만 나 혼자 짊어진 짐을 둘이 질 수 없기에 번번이 거절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뚝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번번이 거절하는 저에게 늘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들이댔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집 상황을 모두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을 하는가 싶더니 남자친구는 이게 왜 결혼하지 못할 사유가 되냐며 되려 절 놀라게 해주었죠.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쩌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괜찮겠다 싶었죠. 네 마음 잘 알아. 우리 집도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네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을 쉬게 해드리고 싶으면 나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보탬이 되자.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아? 결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혼해선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긴 안 도와줘도 돼. 대신 내가 우리 집 도와주는 것만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생 고생하는 엄마 빨리 쉬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혼자 빚 갚으며 사는 거 원치 않아. 어디까지나 난 그 빚 내가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다면 지금 얘기해줘. 난 괜찮아. 당연하지.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놈 아니야. 내가 했던 약속 꼭 지킬게. 고마워. 어려운 결정해줘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빠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좋아하실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빚도 있고 친정엄마도 부양해야 한다면 반대하시지 않겠어? 난 괜찮지만 우리 엄마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는 천천히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나만 믿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네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심 혹시라도 짊어진 무게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셨거든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새 출발을 한다고 하니 엄마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어요. 아, 정말 이것이 효도이구나 라고 느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1, 2년 만난 게 아니라 3년 정도를 만나봤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다행히 남친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빠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대신 결혼식 때 손 붙잡고 들어가는 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날 폄하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죠. 남자친구에겐 결혼한 형이 2명 있었는데 저희 집이 가족이 많지 않아서 딱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유, 반가워요. 어머, 사무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돈, 제가 더 감사하죠.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민정이가 저희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니 집이 더 화사해졌습니다. 사부인께서 곱게 길러주신 덕분인 것 같네요. 상견례 분위기는 너무 좋았네요. 생각보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다정다감하셨죠. 아빠도 없고 집도 많이 기울다 보니 제가 혼자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따뜻하셨습니다. 중간에 아버님은 엄마를 몇 번 빤히 바라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냥 쳐다보셨겠거니 했네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화목했어요. 상견례장을 벗어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엄마가 일해주고 계신 댁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 진주댁 아니야? 아유, 여기 한전식 집엔 웬일이야? 여기 진주댁을 다 만나네. 아유,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아, 네, 사모님. 저는 밥 먹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혹시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행인가 보네. 여기 밥 맛있죠? 나 자주 오거든. 우리는 그럼 내일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 시어머님의 얼굴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얼굴색이 확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 역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엄마가 일해주시는 집 사모님이 모른 척 하기만을 바랬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아버님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셨지만 어머님은 아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으로 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똘똘름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셨어요. 남자친구는 최대한 저희 엄마 보고 괜찮다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죠. 엄마는 저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잡을 안 서기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까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사돈 어른들께 딸이 책 잡히진 않을까 계속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어차피 석현 오빠도 엄마 일하는 거 다 알았고, 뭐 어때? 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 난 엄마 그런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난다. 그러니까 기분 풀어. 내가 너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아까 안 사돈 얼굴이 안 좋던데, 혹시라도 내가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이라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할까봐 그러지. 난 괜찮은데 그게 너한테 불똥이 튈까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데 결혼해서라도 사람 듬뿍 받으며 살아야지. 나 때문에 책 잡히면 쓰냐? 에휴, 내가 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기만 안 탔어도 분위기 좋게 끝내는 건데. 엄마, 혹시라도 걱정 마. 난 이런 걸로 싫다고 하시면 결혼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내가 행복하겠어? 땡! 그런 소리 말어. 그래도 인상도 좋으시고 아까까지 분위기도 좋았는데 아휴, 괜히 마음에 걸린다. 전화라도 해야 하나? 잡을 안 속인 엄마를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건 알았지만 파출부이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아버님께서는 그게 뭐 어떠냐고 했다네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맘 같아선 굳이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질 걸 알기에 고민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그냥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잠시만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 엄마가 어머님 일하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혼자서 너 이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마주하니까 조금 놀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 표정이 걸려서 그래. 처음엔 다 좋다가 급격히 어두워지셨잖아. 우리 엄마한테 혹시 편견 같은 거 생기셨을까봐. 내가 그 부분은 엄마랑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린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어머님은 괜찮으셔? 엄마야 뭐, 내 걱정만 하지.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나한테 피해갈까봐 그 걱정만 해. 일하는 게 죄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 시댁에선 별다른 얘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놀라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게 됐죠. 아니, 그렇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괜히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러쿵저러쿵 들춰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시댁에 들러 밥도 먹고 하였지만 특별히 별 말씀이 없었기에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였죠. 혼주 한복을 하러 가던 날 어머님과 엄마가 만나 한복을 고르는데 시어머님은 엄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는 시어머님 옆에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싶었네요. 어머님은 이 한복이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이게 더 어울리네요. 두 분 다 요거 마음에 드시나요? 나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희 엄마나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결혼식에 빈티 안 나게. 엄마, 무슨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장모님도 피부가 고우셔서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걸 남자친구가 애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엄마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저도 참았고요. 혼주 한복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딱 저랑 남자친구만 보고 말하니 민망했네요. 민정이랑 석현이는 집에서 밥 먹고 가. 아버님이 기다리신다. 어차피 집에 가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니? 집에서 먹고 가렴. 오랜만에 애들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으니? 결혼 전에 자주 봐서 얼른 친해져야 시댁이 편해지는 거란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그럼 혼자 버스 타고 가셔야 해서요. 식사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야. 엄마는 버스 타고 가도 돼. 얼른 가서 먹고 천천히 놀다 와. 날도 밝은데 뭐 어때? 맛있는 거 먹고 와, 우리 딸.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고 밥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어머님, 혼자 가시기 그러니까 제가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말어. 버스 타면 세정거장이라 난 버스가 편해. 얼른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어. 마음은 고맙네. 엄마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걸 한사코 말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예비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죠. 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냐며 물었지만 어머님이 딱 잘라 시간 없으시대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의 제가 언급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시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말도 안 섞고 싶어 하시다는 걸
아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이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어머님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저를 아프게 했네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성의 표시라며 어머님, 아버님 이불 세트, 그릇 세트, 수저 세트 등 없는 살림에 바리바리 저를 통해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기뻐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어머, 민정아. 아니, 보내주신 건 고맙다만, 센스가 참. 아니, 어쩜 우리가 보낸 거 똑같이 그대로 따라 보냈다니? 사돈이 보는 눈은 길러야겠다. 안 그러니? 주고받기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선물에. 에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네? 아, 그건 엄마가 선물을 너무 잘 받으셔서 어머님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너무 유용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종류로 똑같이 고른 거예요. 워낙 어머님이 선물을 잘해주신 거라 저희도 필요한 걸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은 당연히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당신도 성이라고 보내주신 걸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너무 유용한 물건이어서 엄마는 시댁에도 똑같이 비싼 세트 선물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모든 게 어렵기만 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보낸 선물이 너무 유용하였다니 비슷한 걸 보내셨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아니 설령 당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세기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물론 그마저도 아버님께 혼이 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엄마들끼리 부딪힐 일은 많이 없겠다 싶어 참았네요.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너무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결혼식 내내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에게도 뿌듯했고 오히려 힘든 삶 속에서 저를 곱게 키워주셔 제가 더 감사했네요. 드디어 신혼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생활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희 친정 쪽을 더 도와줘서 엄마가 조금 더 편안해지셨죠.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말들을 지키는 남자라서 행복했고요.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가 친정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을 알고 매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이해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죄송스러워서 어머님 화를 다 받아내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니? 우리 석현이가 왜 너희 친정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니? 그래서 너희 아이도 안 갖고 있는 거니 지금? 죄송해요, 어머님. 석현 씨가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아휴, 예,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많이 놀랐다. 진주 때? 너희 엄마가 널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떡하니 취직시키고 한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격이 맞아야지 격이. 파출부가 뭐니 도대체? 내가 그날 말은 안 했지만 누구 만날까봐 창피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너희 집에 속은 기분이야. 알아? 선물 세트만 해도 그래. 어쩜 똑같은 걸 사서 보낸다니. 색깔만 다르면 다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그나마 너 하나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로 참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우리 석현이 등골까지 어디 빼먹으려 들어. 내가 이러려고 석현이 장가 보낸 줄 알아? 너 세상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응?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어쩜 너는 니네 엄마밖에 모르니? 우리 석현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모르고 나 참 기가 막힌다. 면목 없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나쁜 짓 하며 저 키우신 거 아니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번 대가로 저 키우신 거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석현 씨한테는 이제 친정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제가 당부할게요. 어머니가 화내시는 부분 다 이해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머님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더 이상 남편에게 저희 집에 관여해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 칠순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형제들끼리 준비한 선물을 해드리고 각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드렸는데 형님들이 드린 선물 보고는 어머님들이 애쓰셨겠다며 좋아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직접 준비한 선물에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죠. 형님들의 친정에서 준비한 선물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목걸이에 귀걸이 금속품이었으나 저희 엄마가 준비한 건 다름 아닌 사돈 입맛에 맞는 반찬들과 맛있는 갖가지 음식이었거든요. 이걸 만들면서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애써 참았네요. 어머님은 칠순 때 각자 친정 어머님들께 준비해 주신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밥을 사시겠다고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해야 한다며 주말로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았지만 형님들, 어머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터라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칠순 모임이 끝나고 엄마에게 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불편해 하시면 저희 엄마는 모임에 못 가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선물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언제 한번 형님네 어머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네. 괜찮아? 엄마는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이 걱정이네. 혹시 또 엄마가 가서 뭐 실수라도 하는 건 아닌지,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할지. 아니 그보다 사돈이 음식은 입에 맞으셨다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라. 좋아하셨어야 네가 면이 설 텐데. 당연하지. 그 자리에서 한 그릇 다 드셨어. 너무 고맙대.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왔다자뇨. 그리고 식사 자리는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옷은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상견례 때 입었던 옷 아니면 내가 오늘 가서 한 벌 장만해줄까? 엄마 기죽지 마.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맛있는 식사하고 와. 어머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턱 내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어머님들의 식삿날이 되었어요. 사정상 일을 해야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였고 저녁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은 와 계셨고 형님들과 어머님들의 호호거리는 소리를 틈타 조용히 구석에서 얘기를 경청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네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코스 요리집에 합석할 무렵 다행히 엄마는 저를 보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코스 요리집에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이 밥을 대접하는 자리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런 인격체였나 했네요. 아참, 진주댁은 더 지폐이가 편하잖아요? 아닌가? 선물도 무조건 반반,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밥값도 반반 하죠. 너무 억지스러운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이 자리는 엄마를 망신 주는 자리였구나 싶었네요. 주변 어머님들은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며 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들은 저에게 전달되어 제 귀에 들어왔죠. 어머, 진주댁? 그럼 막내 며느리 안 싸더니 파출부위를 하는 거야? 어머, 고상하게 생기셨는데. 어머, 너무 의외네. 아휴. 아, 엄마, 조용해. 요즘 파출부가 어떻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동서 듣겠다.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셔. 형님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의 파출부가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걸까요? 속상했어요.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파출부가 신기하세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 저 키워주신 쟤밖에 없는데 왜 이런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저 그냥 이혼할까요? 앞으로 안 볼 순 없는데 어떡하시려고요? 어머, 발끈하기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냥 진주댁이라고 하길래 진주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 칠순 때 아니 선물을 안 하려면 하지를 말던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냄새나게 음식을. 그리고 우리 아들 등골 실컷 빨아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지. 안 그러니?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우리 아들이 갖다 바친 돈만 생각하면 너 내가 너무 하다 했니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석견 씨가 결혼 처음 할 때부터 도와준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한 거고요. 무슨 몇 년을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요. 그마저도 제가 그만두래서 지금은 안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순간 제 말을 끝으로 갑자기 저기서 뛰어오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급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뛰어오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며 이것 또한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헷갈렸죠. 아, 사모님. 제가 결제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낯은 익어서 자꾸 어디서 봤나 했는데 오늘 아들한테 세기 돌아가신 부친 이름을 듣고 바로 생각이 났죠. 한성건설 윤철한 회장님이 부금 맞으시죠?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시아버님께선 저희 아빠의 이름을 외치자 장례는 술렁술렁 들썩였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그동안 한없이 참아오던 눈물을 서럽게 쏟아내셨습니다. 전 형님들께 어머님들과 자리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자리엔 어머님, 저, 아버님, 저희 엄마 이렇게 네 식구만 남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려운 시절 저희 아빠에게 큰 신세를 지고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했을 때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들은 거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우리 민정이가 회장님의 자제였다니 너무 뜻깊네요. 사부인, 우리 민정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밥도 못 먹던 시절 저희 집에 늘 도움을 받고 몇 번이고 제기할 수 있었던 게 다 저희 아빠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얼어붙으셨고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차했죠. 우리 남편에게 얘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건실하게 사신다고 형편이 안 되어 재기를 못하고 있어서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고요. 그 친구가 석현이 아버님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인연이 있었군요. 저도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남편 생각을 하니 이렇게 눈물이 안 멈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아버님이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회사를 탄탄하게 키운 거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럼 은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희 엄마가 이래도 진주댁인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얼른.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 엄마를 저런 식으로 하대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와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울면서 입을 뗐습니다. 나도 사실은 파출부였어. 네 아버님 한참 다 쓰러져가는 공장 붙잡고 정신 못 차릴 때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지. 돈 벌 수단은 없지. 그래서 남의 집 일 많이 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 엄마를 보면 젊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싫었단다.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그 세월 아무도 모를 거다. 지금이야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파출부 하면서 온갖 서력은 다 당했지. 자꾸 너희 엄마를 보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날 이렇게 살게 해준 분인데 내가 미안하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사돈에게 큰 신뢰를 범했네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울며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목 놓아 울자 아버님은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입을 뗐어요. 다 용서하지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지요. 사돈, 파출부가 뭐 어떻답니까? 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이나마 우리 딸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밥벌이 하면서 빚도 갚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살면 그것이 행복 아닌가요? 몸 편히 살면 좋겠지만 주어진 삶에 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민정이 예쁘게 커준 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한 거 지금은 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저는 괜찮으니 우리 민정이만 저랑 다르게 봐주세요. 곱고 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께 얼른 더 사죄하라고 다그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 사람이 사모님께 신뢰를 범하게 놔뒀네요. 저를 탓해주세요, 사모님. 젊어서 받은 은혜 제가 다 지금 갚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전 산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정말 민정이 딸처럼 잘 대해주겠습니다. 부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은 잊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사죄하였고 엄마는 다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빚을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빠 안 계셨으면 아버님도 없는 목숨이라고 돈은 아깝지 않으시다고요.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빚을 갚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네요. 지금은 저희 엄마와 어머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용서를 빌고 저희 엄마에게 먼저 다가갔네요. 덕분에 저희 엄마도 자식을 나눈 사람이 최고의 친구라며 좋아하셨고요. 저는 가끔씩 시어머님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조금 화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인연이었을까 싶네요. 조금이라도 스쳐가는 인연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스치면 인연이니 그 인연 놓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 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주온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 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모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 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주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휴,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탕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 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